며칠 후 시아버지는 며느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 안에 적힌 단 한 문장이 시아버지의 70평생을 흔들었습니다. 3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상처와 외로움.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진심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며느리에게 맡긴 시아버지. 그 결정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항상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건넨 작은 봉투 하나에 오래된 심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공기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낙엽이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 속에서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조심스러운 미소로 거실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봉투를 건넸다. 아버님, 이번 달 용돈입니다.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늘 그렇듯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며느리에게 또 다른 짐이 될까봐 걱정스러웠다. 그래,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다. 시아버지는 늘 이렇게 짧은 말로만 감정을 표현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며느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흑갈색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검소한 옷차림이 그녀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늘 그렇듯 깔끔하게 정돈된 지폐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메모지였다. 연필로 조심스럽게 쓴 글씨가 보였다. 항상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창밖의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시아버지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며느리가 이 집에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다. 7년 전 봄날이었다. 며느리는 수줍은 미소로 절을 올렸고 그날부터 이 집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늘 조용히 가족을 챙겼고 시부모를 공경했다. 시아버지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며느리는 출근 전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다. 환절기가 되면 건강 챙기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배려였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도 늘 짧았고 칭찬도 서툴렀다. 그는 평생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다. 메모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시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이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었다. 며느리는 이 집에 따뜻함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며느리가 혹시 자신을 가족이 아닌 존재로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시아버지의 가슴이 아려왔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늘 가족으로 여겼다. 아니, 어쩌면 자식들보다 더 깊은 신뢰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그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낙엽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고마움이었고 미안함이었고 또한 깊은 애정이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다. 오래된 서류들과 통장들이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상가 건물 3채, 작은 오피스텔 2채, 평생 모은 재산이었다. 하지만 그 재산은 누구에게도 쓰이지 못한 채 서랍 속에만 갇혀 있었다. 시아버지는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그리고 며느리가 쓴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기 시작했다. 창밖의 해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다. 늦가을의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며느리가 준비한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떠서 시어머니 앞에 먼저 놓았다. 그리고 시아버지 앞에도 정성스럽게 밥그릇을 놓았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묻어났다. 잘 먹겠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저녁을 먹는 내내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관찰했다. 그녀는 늘 다른 사람들 먼저 챙겼다. 시어머니 물잔이 비면 물을 따라주고 남편이 반찬을 집기 전에 앞으로 밀어주었다.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거실로 가지 않고 주방 근처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며느리는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며느리.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다. 네, 아버님. 오늘 준 그거.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시아버지로서는 최대한의 표현이었다. 며느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하죠. 그 말에 시아버지의 가슴이 또 한 번 뭉클해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갔다. 가족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다. 시아버지는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낙엽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다시 꺼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항상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다. 며느리의 그 한 문장이 계속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문장은 오래전 묻어두었던 상처들을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던 터였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며느리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며 가족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주방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가 그를 발견하고 조용히 인사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잠이 일찍 깼어. 제가 차 한 잔 드릴게요. 며느리는 따뜻한 보리차를 컵에 따라 시아버지에게 건넸다. 시아버지는 그 컵을 받아들고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기운이 손으로 전해졌다. 창밖으로 이른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빛은 따뜻했다. 늦가을의 아침이었다. 며느리는 계속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다. 며느리. 시아버지가 다시 그녀를 불렀다. 며느리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네, 아버님. 어제 그 말, 진심이었니?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 그녀는 메모를 떠올렸다. 아, 용돈 봉투 안에 넣은 메모 말씀이시죠? 그래. 며느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시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당연히 진심이에요, 아버님. 혹시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부모님께 늘 감사하죠. 무엇이 고마운데. 며느리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든든해요. 이 집이 있어서 제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며느리가 혹시 의무감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다. 우리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많죠. 저를 믿어주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잘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저를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많았죠. 시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하신 적이 없어요. 늘 제 편이 되어 주셨고, 제가 힘들 때 눈치채고 배려해 주셨어요.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는 놀랐다. 그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특별히 잘해준 기억이 없었다. 오히려 표현이 서툴러서 늘 미안했다. 내가 언제 그랬나? 많이요. 제가 아팠을 때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친정 갈 때마다 용돈 챙겨주시고. 시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렸다. 며느리가 몸살로 고생했을 때였다. 그는 병원비가 부담되지 않게 조용히 돈을 건넸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의미가 컸던 모양이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아니에요. 많은 시댁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며느리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늘 이 집이 감사했다. 어떤 친구는 시댁에서 눈치를 주고 어떤 친구는 갈등으로 힘들어했다. 하지만 이 집은 달랐다. 부모님은 제게 늘 따뜻하셨어요.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잘해줬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부족한 시아버지라고 여겼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작은 배려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새삼 느꼈다. 그래도 우리가 내게 부담을 주진 않았나 모르겠구나. 전혀요. 오히려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부족해서 죄송해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렸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이른 아침의 고요 속에서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며느리는 다시 일어나 아침 준비를 마저 했다. 시아버지는 차를 마시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늘 이렇게 조용히 가족을 챙겼다.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했고 진심이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며느리는 재빨리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응, 일어날 시간이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식탁에 앉았다. 며느리는 따뜻한 차를 또 한 잔 준비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다던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알았어. 내가 더 조심해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는 늘 이렇게 부드러웠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 소박한 상차림이었다. 된장국, 김치, 나물, 계란 프라이.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다. 남편도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다. 가족이 모두 모인 아침 시간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며느리는 시부모의 반찬을 챙기고 남편의 국그릇을 확인했다. 늘 다른 사람 먼저였다. 시아버지는 식사를 하면서도 며느리를 계속 관찰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였다. 오늘따라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출근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다. 시아버지는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어제 꺼내두었던 서류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평생 모은 재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 재산을 어디에도 쓰지 못하고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줄까 고민도 했지만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아들은 잘 살고 있었고 따로 재산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아버지는 두려웠다. 재산 때문에 가족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재산을 서랍 속에만 묻어두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다. 항상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장이 다시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며느리라면 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는 욕심이 없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니?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같이 나갈 때가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그날 밤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이유였다. 그는 이제 무언가를 결심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진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은 고요했다. 가족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시아버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며느리의 메모가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말이 자꾸 마음을 파고들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오래전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것들은 평소에는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었다. 35년 전이었다. 시아버지는 30살의 젊은 가장이었다. 그때 그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친구와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다. 주문이 들어왔고 돈도 조금씩 벌렸다. 시아버지는 희망에 부풀었다. 가족을 잘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친구가 돈을 빼돌린 것이었다. 시아버지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공장은 빚더미에 앉았고 친구는 사라졌다. 시아버지는 그때의 절망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였고 어린 아들은 우유값조차 제대로 댈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일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경비를 섰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는 생활이 몇 년간 이어졌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봤다. 그녀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버텼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시아버지는 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아들의 운동회에 가지 못했고 생일에도 선물 하나 사주지 못했다. 명절에도 제대로 된 음식을 차리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그때의 무력함을 평생 잊지 못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깊이 박혔다. 내가 가족에게 해준 게 뭐 있나? 그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낡은 자책에 잠겼다. 빚을 다 갚는데 10년이 걸렸다. 그 10년 동안 시아버지는 웃는 법을 잊었다. 가족과 대화하는 법도 잊었다. 그저 일만 했다. 빚을 갚고 난 후에도 시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는 작은 상가를 하나 샀다. 그리고 또 하나를 샀다. 조금씩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그 재산을 쓰는 법은 몰랐다. 시아버지는 늘 불안했다. 다시 예전처럼 가난해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만 했다. 가족에게 쓰는 것조차 망설였다. 아들이 대학에 갈 때도 그랬다. 시아버지는 학비를 대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혹시 이 돈이 나중에 필요하게 될까봐 걱정이었다. 결국 시아버지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보여주는 법을 몰랐다. 며느리가 이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며느리가 가족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고마워했지만 말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시아버지를 가족으로 받아주었다. 늘 공손했고 배려했다. 그리고 이제는 용돈까지 드리며 감사하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그 사실이 너무 미안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감사해야 했다. 창밖의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며느리의 메모를 다시 꺼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글씨가 보이는 것 같았다. 항상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평생 울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시아버지가 해준 작은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했다. 그 마음이 시아버지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졌다. 35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서류들을 다시 꺼냈다. 평생 모은 재산의 목록이었다. 상가 3채, 오피스텔 2채, 그리고 통장에 모아둔 현금. 시아버지는 이 재산을 며느리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며느리라면 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욕심이 없었고 가족을 사랑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시아버지는 창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움, 애정. 모두 며느리를 향한 감정들이었다. 시아버지는 이제 그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며느리에게 진심을 전하자. 더 이상 늦기 전에 마음을 보여주자. 35년 동안 못했던 일을 이제는 하자.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잠시 눈을 붙였다. 오늘은 며느리와 함께 나갈 날이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오늘은 며느리와 함께 나가기로 한 날이었다. 며느리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거실로 나와 그녀를 바라보았다. 며느리, 아침 먹고 나갈 준비해라. 네, 아버님. 며느리는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묻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는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다. 검소한 점퍼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가방도 오래된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차림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며느리는 늘 자신에게는 돈을 쓰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썼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절약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주말 오후의 거리는 한산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아버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아버지는 짧게 대답했다. 잠깐 들를 데가 있어. 백화점에 도착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명품 가방 매장으로 데려갔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여기는 왜요? 내 가방 하나 사주려고. 며느리는 당황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 가방 멀쩡해요. 멀쩡하긴. 몇 년째 쓰는 거야. 시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그는 매장 직원을 불러 가방들을 보여달라고 했다. 직원이 여러 가방을 꺼내 보여줬다. 시아버지는 그 중 하나를 골랐다. 검은색의 심플한 디자인이었다. 며느리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았다. 이거 주세요. 아버님, 안 돼요. 너무 비싸요. 며느리는 가격표를 보고 놀랐다. 몇백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렸다. 정말 괜찮아요. 제 가방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카드를 꺼냈다. 그는 결제를 마치고 가방을 며느리에게 건넸다. 받아라. 내가 쓰는 거 보고 싶구나.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가방을 받았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너무 과해요. 과한 게 아니야.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시아버지의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가방을 꼭 안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두 사람은 백화점을 나왔다. 며느리는 새 가방을 들고 걸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시아버지는 커피 2잔을 주문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아버님, 제가 이런 비싼 거 받아도 되나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며느리.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너는 이 집에 와서 한 번도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어. 늘 주기만 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받은 게 더 많아요. 그게 아니야. 내가 우리에게 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준 건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만들었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이렇게 긴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말은 모두 진심이었다. 아버님, 가방 하나로는 부족해. 하지만 이게 내 마음이니까 받아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쓸게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에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며느리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하고 싶은 일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게 좋아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대답을 들으며 감동했다. 며느리는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새 가방을 들고 걸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아버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나도 좋았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작은 선물 하나가 며느리를 이렇게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반겼다. 어디 다녀왔어? 며느리는 수줍게 가방을 보여줬다. 아버님이 이거 사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가방을 살펴봤다. 어머,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네. 제가 말렸는데 아버님이 꼭 사주시겠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잘 됐다. 내가 받을 자격 있어. 며느리는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시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느리의 행복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며느리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다. 가방은 시작일 뿐이었다. 시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웠다. 밤이 되었다. 시아버지는 다시 서재로 가서 서류들을 펼쳤다. 상가와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이 모든 걸 며느리에게 주기로. 며느리라면 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시아버지는 메모장을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언제, 어떻게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하며 글을 써내려갔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시아버지는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며느리의 용돈 봉투 속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다. 그 작은 메모가 시아버지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었다. 이제 시아버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며느리와 함께.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그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마주쳤다. 며느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며느리, 어디 가니? 아, 아버님. 장 보러 가요. 이른 아침부터? 시장이 아침에 싱싱한 채소가 많거든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시아버지는 문득 며느리를 따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같이 갈까?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괜찮으세요? 불편하실 텐데. 아니야. 산책 삼아 걷고 싶구나. 두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활기찼다. 며느리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걸었다. 그녀는 채소 가게에 멈춰섰다. 아주머니, 시금치 한 단 주세요. 그래,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싱싱해. 며느리는 시금치를 받아들고 가격을 물었다. 얼마예요? 3,000원. 며느리는 지갑을 꺼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며느리의 지갑은 낡았고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만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돈을 건네고 거스름돈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가게로 향했다. 생선 가게였다. 고등어 2마리 주세요. 싱싱한 걸로 골라줄게. 상인은 고등어를 골라 비닐에 담았다. 며느리는 가격을 확인하고 돈을 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장을 보는 모습을 계속 관찰했다. 그녀는 가격을 꼼꼼히 확인했고 필요한 것만 샀다. 충동적으로 사는 법이 없었다. 두부 가게에서는 한참을 고민했다. 아주머니, 이 두부 얼마예요? 2,000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샀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2,000원을 고민하는 며느리가 안타까웠다. 며느리는 계속 장을 봤다. 콩나물, 파, 양파, 감자. 모두 가족들의 식사를 위한 것들이었다. 자신을 위한 건 하나도 없었다. 시장을 다 돌고 나오는 길, 며느리는 작은 떡집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진열된 떡들을 한참 바라보았다. 저거 먹고 싶니? 시아버지가 물었다. 며느리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봤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 떡을 먹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사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떡집으로 들어가 인절미 한 팩을 샀다. 아버님, 왜 사세요? 내가 먹고 싶어 보여서. 아니에요. 저 안 먹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손을 저었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계산을 마쳤다. 그는 떡을 며느리에게 건넸다. 받아. 집에 가서 먹어. 며느리는 떡을 받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며느리, 너 맨날 이렇게 장 보니? 네, 보통 이렇게 해요. 혼자서? 네. 제가 살림하는 거니까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혼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다음부터는 내가 같이 가마.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무거운데 혼자 들고 다니면 어떡해. 며느리는 감동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감사해요, 아버님.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는 장본 것들을 정리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며느리는 채소들을 씻어서 냉장고에 넣었다. 생선은 손질해서 보관했다. 모든 동작이 능숙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새삼 깨달았다. 장보기,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모두 며느리의 몫이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늘 조용히 일을 했고 웃으며 가족을 챙겼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방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안을 봤다. 방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화려하지 않았다. 가구도 오래된 것들이었다.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는 검소한 옷들만 걸려 있었다. 비싼 옷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 몇 년씩 입은 것들 같았다. 시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며느리는 자신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모든 걸 가족을 위해 아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시장에서 산 재료로 저녁을 준비했다. 고등어 구이,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차림이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다. 며느리는 시부모의 밥그릇을 먼저 챙기고 남편의 반찬을 확인했다. 어머님, 생선 드세요. 며느리는 잘 구워진 고등어를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미소 지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늘 다른 사람 먼저였다.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서재로 가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주방으로 갔다. 며느리, 내가 도와줄까? 며느리는 놀라서 돌아봤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묵묵히 일을 했다. 불평 하나 없었다. 시아버지는 서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해 생각했다. 며느리는 이 집에 와서 무엇을 얻었을까? 비싼 선물도 없었고 편한 생활도 아니었다. 그저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다. 그녀는 물질적인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사랑과 인정을 원했다. 시아버지는 서랍에서 재산 서류들을 꺼냈다. 상가, 오피스텔, 현금. 평생 모은 것들이었다. 이 아이라면 지킬 수 있겠다. 시아버지는 확신했다. 며느리는 이 재산을 욕심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 가족을 위해 지킬 것이다. 시아버지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관찰하며 더욱 확신을 얻었다. 며느리는 변함없이 가족을 챙겼고 자신을 아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상가 등기부등본 3장.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었다. 모두 임대 수익이 나오는 알짜 상가들이었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2장. 작은 규모였지만 입지가 좋았다. 임차인들이 꾸준히 있어서 수익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통장 사본. 수십 년간 모은 현금이 들어 있었다. 시아버지는 이 모든 걸 천천히 쌓아왔다. 빚을 갚은 후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관리했다. 왜 혼자 간직했을까? 시아버지는 자신에게 물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다시 가난해질까봐 무서웠다.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었다. 그래서 재산을 쓰지 못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최소한만 도와줬다. 손주가 태어나도 용돈을 많이 주지 못했다. 늘 불안했다. 혹시 이 돈이 나중에 필요하게 될까봐. 혹시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변했다. 며느리는 욕심이 없었다. 돈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가족을 사랑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라면 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쓸 것이다. 시아버지는 펜을 들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재산을 넘기는 절차를 정리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했다. 증여 방법과 세금 문제를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다. 갑자기 말하면 놀랄 테니 천천히 설명해야 했다. 가족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했다. 아들과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결심했다. 아무리 반대해도 뜻을 꺾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셨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35년 전 사업 실패, 10년간의 빚 갚기, 그 후 재산 모으기, 모두 혼자 견뎌낸 시간들이었다. 외로웠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일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많은 걸 잃었다. 가족과의 대화를 잃었다. 웃음을 잃었다. 행복을 잃었다. 재산은 늘었지만 마음은 가난해졌다.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다. 며느리가 그 외로움을 채워줬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시아버지를 치유했다. 시아버지는 이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말로는 부족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재산을 주는 것은 고마움의 표시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믿었다. 가족을 믿었다.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재산을 며느리에게 맡기는 것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갈 예정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시아버지는 문을 열었다. 그래, 나간다. 며느리는 조용히 물러났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언제나처럼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다. 저녁 식탁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시아버지는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아내, 아들, 며느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에게는 특별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 서로 안부를 묻는 것, 그 모든 게 행복이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물잔을 채웠다. 시아버지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은 서재에서 일을 했다. 시아버지는 TV를 보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오랜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며느리의 메모를 꺼냈다. 이미 낡아서 구겨진 종이였다. 항상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시아버지는 메모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이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변호사와 상담했고 서류도 정리했다. 이제 며느리에게 이야기할 시간이었다. 저녁 식사 후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며느리, 내가 준 그 말. 나를 살렸다.
며느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용돈 봉투에 넣은 메모 말이야. 며느리는 그제야 기억해냈다.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아, 그거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 한 문장이 나를 많이 변하게 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거야. 시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나는 평생 가족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어. 늘 미안하고 부족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잘 알아. 내가 얼마나 서툴렀는지. 시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35년 전에 사업 실패, 빚더미에 앉았던 일, 가족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세월. 며느리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그런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걸 몰랐다. 10년 동안 빚을 갚았어. 그 시간 동안 나는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못해줬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아들 생일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 운동회도 못 갔고, 명절에도 변변한 음식 하나 못 차렸지.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데 너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줬다고 고마워했어. 내가 해준 게 없는데도. 아니에요, 아버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은 저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뭘 줬는데? 믿음이요. 아버님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이 집의 일원으로 받아주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세요? 잘할 수 있을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좋아할까?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은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제가 편하게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게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시아버지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며느리, 제가 감사해야 해요. 아버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고맙다, 며느리.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울지 않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다. 아버님,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울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며느리,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이미 충분히 주셨어요.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니까 받아줘야 해. 시아버지는 서재로 가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다. 열어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들이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서류를 보고 놀랐다. 이게 상가요? 그래. 3개야. 그리고 오피스텔도 2개 있어.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이걸 저에게, 너에게 주려고. 며느리는 황급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안 돼요.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너에게 맡기고 싶어. 시아버지는 단호했다. 왜 저예요? 아들도 있잖아요. 아들은 잘 살고 있어. 하지만 너는 달라.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어. 너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는 욕심이 없어. 가족을 사랑하지. 그래서 너에게 맡기고 싶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거절했다.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며느리.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다. 이건 고마움이 아니야. 믿음이야.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버님이 다시 가족을 믿게 해준 사람이야. 그래서 너에게 이걸 맡기고 싶어.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다. 그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당신이 결정한 거면 나도 찬성이야. 아들도 방에서 나왔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듣고 잠시 놀랐지만 곧 이해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저도 찬성입니다.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어떡해요? 저는 정말.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받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시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를 했고 며느리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가족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단단해졌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며느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증여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정말 받아도 되는지 계속 물었다. 아버님,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다. 증여계약서, 등기 이전 서류 등 여러 문서들이 필요했다. 며느리는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절차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큰 거잖아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며느리, 내가 왜 이걸 너에게 주는지 아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서? 아니면 제가 잘해서? 아니야.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넌 내가 다시 가족을 믿게 해준 아이야.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혼자 짐을 졌어. 가족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지. 다시 가난해질까봐 두려웠거든.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가족은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걸.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너는 욕심이 없어. 돈을 바라지 않아. 그저 가족을 사랑하지.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서 너에게 맡기고 싶어. 이 재산을 잘 지켜줄 거라 믿어.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다. 꼭 잘 지킬게요. 아버님 믿음 저버리지 않을게요. 알아. 그래서 내게 주는 거야.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 했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정리했어.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시아버지는 모두를 둘러보았다. 다들 내 결정을 이해해줘서 고맙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가 옳은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저도 찬성합니다. 시어머니도 동의했다. 우리 며느리 잘할 거야. 걱정 안 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음식을 차렸다. 불고기, 잡채, 전, 탕. 명절 같은 상차림이었다. 이게 다 뭐야? 시아버지가 물었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며느리는 시부모님께 먼저 음식을 올렸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 식사가 시작되었다. 음식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다. 모두들 맛있게 먹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얼굴에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말렸다. 오늘은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오늘만큼은 쉬어. 며느리는 고맙다며 물러났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거실에 앉았다. 며느리. 네, 아버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며느리는 잠시 생각했다. 일단 지금처럼 살 거예요. 아버님이 주신 재산은 잘 관리할게요. 시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급할 거 없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이건 고마움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며느리는 미소 지었다. 저도 아버님을 믿어요. 우리 가족을 믿고요. 시아버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맙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평생 이 믿음 지킬게요. 약속드려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5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을 이제 내려놓았다. 그 짐을 며느리에게 맡겼다. 하지만 그것은 짐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며느리는 그 믿음을 잘 지킬 것이다. 시아버지는 확신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 있었다. 아내, 아들, 며느리. 모두가 웃고 있었다. 시아버지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응. 잘 잤다. 며느리는 따뜻한 차를 건넸다. 시아버지는 차를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햇살이 밝았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며느리, 고맙다. 며느리는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의 용돈 봉투 속 한 문장이 시아버지의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족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시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족이 있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며느리도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믿음을 받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졌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것이다. 며느리의 작은 메모 하나가 만든 기적이었다. 며느리의 작은 메모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진심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